안녕하세요, 생지입니다. 오늘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책을 들고 왔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말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으로 속력을 내라.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비결은 바로 운을 부르는 말투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어떤 책인지 조금 예상이 가시나요? 이 책은 말투를 통해서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부자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는 않고요. 말투, 운, 부자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내 말투와 행동을 어떻게 하면 운이 따라올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돈 잘 버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2장, 운이 들어오는 말투는 따로 있다. 3장,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4장,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5장, 말 잘하는 사람들은 외모부터 다르다. 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미야모토 마유미 씨가 앞에 프롤로그에서 했던 말을 알려드리자면 새로운 대화법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싶다면 5장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5장에서는 미소를 짓는다든지 끄덕끄덕하는 리액션을 취한다든지 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외모를 조금 더 가꾼다든지 등등의 말투를 바꾸기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새로운 관점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1장에 나와 있는 부자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의 정의는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통장에 10만 원의 돈을 저금을 했을 때 나는 10만 원의 돈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나는 20만 원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투, 말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한 일이 때로는 최고의 대화 소재가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토크쇼를 보게 되면 개그맨들이나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 자신의 실패담이나 최악의 사건을 나름의 재미있는 시선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TV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 가지 습관이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화를 낼 거리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재미있는 변환 스위치를 켜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즐거운 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끈기 있게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말을 재미있게 하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인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책에 나오는 대화법들을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도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중간 작가분이 독자를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과 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부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몰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면 말과 관련돼서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때로는 침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침묵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침묵 때문에 갑자기 어색해졌던 분위기를 풀어주는 멋진 말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침묵은 좋지 않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야 한다. 라는 생각에 침묵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상당히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조한 기분으로 어떻게든 말하려고 하면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조심성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더 큰 침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침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화 중간에 휴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을 깨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